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들의 위기가 갈수록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사반장에서도 시골 분교나 지방대학 등이 처한 현실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번 방송했었는데요. 강원도 내에 직업계 고등학교들 역시 학과를 신설하거나 학교 자체를 새로 개편하는 등 자구책 모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강원도 내 직업계 고등학교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김성진 장학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최성민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고등학교 문명호 교장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강원도 내 직업계 고등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취재했었던 MBC 강원영동 이준호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직업계 고등학교 하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등학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자율형 공립, 자율형 사립고가 있고, 그다음에 특목고, 특성화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실업계 또 전문계고라고 불렸던 명칭으로 불렸는데,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고, 강릉의 정보공업고 그리고 동해의 상업고 등이 있고요. 다음으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특목고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데, 특정 분야에 뛰어난 기술 장인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영월에 있는 한국소방마이스터고 그리고 태백의 한국항공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를 합쳐서 직업계 고교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러면 장학관님, 이 강원도 내의 직업계 고등학교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유형별로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20개. 그다음에 일반고에 특성화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고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개를 직업계 고등학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설립별로는 공립이 27개, 그 다음에 사립이 4개가 되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정원은 740명 중에 680명이 재학하고 있고요. 특성화고는 6,300명 중에 4,700명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는 690명 중에 한 480명 정도 재학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원 7,700명 중에 한 5,800명이 재학하고 있어서 아직도 조금 그 정원을 못 채우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바로 올해입니다. 2023년도부터 강원도 내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재개교하거나 학과 개편을 추진하는 학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취재 경험이 있으신 이준호 기자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학교가 재개교되거나 그 학과가 개편되는 이유는 학령 인구가 아무래도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 충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그 산업 분야가 바뀌기 때문에 학과를 개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과거에 탄광 기술자를 많이 배출했던 태백기계공고가 한국항공고로 바뀌고 또 태백황지정보산업고가 한국세무금융고로 바뀌고 또 인제신남고는 산림과학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학과가 신설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정선정보고 같은 경우는 커피 베이커리 학과, 그리고 고성 동광산업과학고는 카페 플라워학과가 새로 생깁니다.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재개교하는 학교의 교명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한국항공고 사례를 보면은 전국에 항공고등학교가 그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이름이 아무래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7개 학교 중에서 왠지 좀 대표성을 띌 것만 같고 가장 좋은 학교일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역 학생들을 좀 아무래도 유치를 좀 쉽게 더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 그 학교 이름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좀 붙이는 경우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장학관님, 이 강원도 내의 직업계고 전면 개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도민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개편이 궁극적으로 어떤 학교나 학과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예, 지금 용어 자체가 학과 개편도 있고 재구조화도 있고 유형전환도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해서 좀 용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이 계속 바뀌면서 학교의 교육과정도 그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도록 그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학과 개편을 유도하는 이런 사업이 재구조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그 학과 개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학교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로 그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전환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을 그 유형 전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계고 재구조와 학과 개편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자동화되면서 실제 기존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양성했던 인력들, 숙련 기술인들, 뭐 용접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은 점점 수요는 줄어들지만 첨단 분야의 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 과정을 그런 산업 수요에 맞춰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재구조화 또는 학과 개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그 산업체에서 필요한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사물 인터넷 이런 분야인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는 뭐 조리라든지 미용, 제과제빵, 펫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학과 개편 재구조화를 할 때 어떤 분야로 할 것인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로 하면 학생들이 안 오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로 학과 개편을 하면 출구 전략이 없습니다. 실제 취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학생들도 선호하고 출구 전략도 있어서 취업도 잘 되는 이런 분야의 경쟁력을 가진 학교를 그 육성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태백 기계 공고가 내년부터 한국항공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재개교를 한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이 한국항공고등학교로 바뀌게 됐는지 또 어떤 학교인지도 같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태백기계공업고등학교는 1951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 73년이 됐고요. 그동안 18,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대한민국 산업발전 역사하고 함께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산업이 미비됐고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교육 경쟁력이 하락해서 학급 감축 및 학교 소멸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첨단 산업 분야인 우주 항공 분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고 교명 변경 등 대대적으로 학교 이미지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24년도 개교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항공고등학교는 개편학과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항공정비 한 분야로 개편해서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단일학과 체제인 항공정비 시스템과는 3개 반, 총 48명의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사 면허를 100% 취득해야 하고 항공산업기사 100% 취득, 토익을 800점 이상 취득하게 해서 배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 교육과정으로는 여객기, 전투기, 헬리콥터 정비, 그다음에 특수 분야로 비파기 검사 기술, 그다음에 항공기 복합 소재 기술 등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항공고는 항공기 심장내과 의사하고 항공기 정형외과 의사, 항공기 신경과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고등학교가 제1기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선정이 됐다고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도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개교하는 한국항공고등학교가 또 일반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도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항공고등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형 1호 마이스터고입니다. 일반 마이스터고는 정확하게 이제 목적이 산업수요 맞춤형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취업이 이제 고졸 취업이 기본이고 졸업과 동시 진학이 좀 제한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항공고등학교는 기존의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으면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능력에 따라서 모두 자유롭게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학생들이 우주 항공 분야로의 대학 진학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영월에 있는 한국 소방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한국 소방마이스터고는 또 전국적으로 상당한 또 유명세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학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 학교가 개교 4년차를 맞이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름도 많이 알려졌고 전국의 중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진학하고자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제 1학년하고 2학년 1학기 때까지 기능사 자격증을 한두 개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1개를 취득을 하고 3학년 1학기 때 또 다른 분야의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설비 산업기사 2개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과 기능사 한두 개를 취득을 해서 사회 나가게 되는 아주 좋은 조건의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법령이 개정돼 갖고 10대 소방관도 금년도 배출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배출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장학관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 정원을 또 아직 못 채운 면도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모집 현황 좀 알 수 있겠습니까? 2024학년도 고등학교 그 기본 전형 계획을 좀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전형은 전기 모집 전형이 있고요. 후기 모집 전형이 있고 추가 모집 전형이 있습니다. 요 시기별로 지금 전기 모집은 직업계 고등학교가 후기 모집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이후에 미달된 학교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직업계 고등학교가 전기 모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하고 강원도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요런 학교들은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우선해서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진 애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 전형에 다시 한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월 16일서부터 19일까지 마이스터고 3개, 그 다음에 강원형 마이스터고 1교, 그 다음에 그 미래농업선도학교라고 홍천농고가 농림부 지정으로다가 그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그 지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5개 학교가 특성화고보다 먼저 그 학생을 1차 모집을 했는데 모집 정원 336명에 422명이 지원해서 1.26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부 탈락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가 경쟁률이 가장 높고요. 나머지 4개 학교는 현재 미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그 전체 경쟁률이 0.99대 1 정도였는데 올해는 1.26대 1로 조금 많이 높아졌고요.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지금 올해 그 응시한 학생들이 그 성적이 많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아마 그 교육과정 운영에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024년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친 상태인지 올해 신입생 모집 현황 어떤 상황입니까? 마쳤습니다. 10월 19일 날 우리도 이제 원서를 마감을 했는데요. 전국에서 아주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와갖고 경쟁률이 2.94대 1이 됐습니다. 예. 특히 타시도 거주자가 146명으로 77%가 타시도에서 왔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타시군 거주자가 35명, 그리고 영월군 거주자는 8명만 응시를 해서 전국적인 학교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의 진로를, 이 아이들의 장래 비전을 책임져 줘야 된다는 데서 많은 어깨의 무거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국항공고등학교는 지금까지 신입생 충원율 어떤 상황입니까? 올해 처음 이제 신입생을 이제 모집하게 되는데 그 원서 특별전형 원서 접수는 10월 16일부터 4일간 진행돼서 현재 총 모집 정원 48명 중에 39명이 지원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무적인 현상은 이 39명이 전국 31개 중학교에서 왔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남, 전라남북도, 광주 빼놓고 전 지역에서 다 왔다는 거고요. 학력 수준이 중상위권으로 많이 한 60-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좀 전망이 좀 밝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학생들을 11월 13일부터 4일 동안 그 일반정에서 나머지 학생을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항공 분야 유명한 대학, 대한민국의 최고 내노라는 대학하고 연구기관하고 6개 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업은 이제 현재 6개국 항공사의 라인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STX 에어로서비스라는 그 항공 정비사와 협약 체결이 됐고요. 현재 카이 등 다수의 우수 항공 분야 기업과 협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항공기술교육원이 인가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항공인재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그 우수 진로교육, 우수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학교가 새롭게 재개교하면 학과 개편으로 인한 또 교원도 아마도 재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실습 기자재도 아마 새롭게 마련하는 등의 일련의 절차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고등학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어떤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학과 개편이나 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지금 그 가르칠 교사를 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습실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현재 교원 자격 검정령에는 기계, 전기, 전자 이런 자격증을 주로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개교하고 있는 그 항공 분야 그 다음에 소방 분야 이런 자격증은 사실 표시 과목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학문 분야들이 사실은 그 출발점이 전기나 기계에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현재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중장기 직무 연수를 통해 가지고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든지 전문 교육기관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교육 파견을 시켜서 연수를 시키고 또 그 과정 중에 교원 자격증이 아니라 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항공정비사 자격증이라든지 소방설비 산업기사라든지 이런 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교사들은 이미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연수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현재 급하게 예를 들어서 그런 가르칠 역량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산업체에서 실제 그런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교사로 채용을 해서 현직 교사와 같이 협력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실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학경민교사가 가르치고 거기에 전문교과 교사도 같이 수업에 들어가서 이론적인 것들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1년, 2년 정도 같이 수업을 한 이후에는 교사가 단독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교육과정 실습을 하려면 실습실이나 실습 기자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소방 분야도 그렇고 항공 분야도 그렇고 저희가 실습실을 지금 구축을 하는데 이런 실습실에 그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이 그 실습을 통해서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쓰는 기자재 지금 비행기도 회전기라든지 고정기 실제 항공기를 사용하다가 폐기되는 기종을 갖다가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실습 기자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소방마이스터고도 사실은 화재 감지를 한다든지 소화를 한다든지 재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건물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학교에다가 소규모로 실습실을 구축을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실습을 하면 현장에 가서 바로 동일한 기자재를 가지고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지금 직업계고등학교의 경쟁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실무 능력을 길러서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야에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한국소방마이스터도 실습실 구축하는데 약 25억 정도 예상이 들었고요. 항공고등학교도 지금 약 50억 이상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학관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제 학교에서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서 금년도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선생님들이 9분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급 소방기사, 그러니까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취득도
4분이 하셨습니다. 예. 전문교과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이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화가 돼서 수업 역량도 그만큼 팍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산학개론 교사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단독 수업으로 많이 진행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일단 교육청에서는 이 직업계 고등학교가 지역을 살리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시도 학생들을 강원도로 유치할 그러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예, 지금 저희 캐치프레이즈를 직업계고 이퀄 인구정책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중에서도 직업계고등학교는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지역에 정주하는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직업계고등학교도 반 이상이 강원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그 지역 산업과 연계된 분야로 학과 개편을 하게 되면 지역의 그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 지역에 취업을 하게 되고 이런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 지역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직업계고 그 활성화 정책이 인구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직업계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학력 인구가 급감하면서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학생들만을 모집을 해서는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단위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전국 단위 모집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게 기숙사 운영입니다. 지금 그 등하교가 안 되기 때문에 기숙사 운영을 해야 돼서 저희가 직업계고등학교는 학교별로 기숙사를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타시도 학생들 약 1,000명 이상을 지금 모집해서 그 직업계고로 유입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400명 정도가 지금 타시도 학생들이 지금 재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타시도도 역시 그 학생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확장을 해서 해외 유학생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남아 지역에 좀 우수한 자원을 유치를 해서 직업교육을 시켜서 우리 그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외국인 학생도 1,000명 이상 유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면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인구 유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노력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 학과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는 게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그 성과 지표가 취업률이 되는데 일단 취업률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까지는 취업률을 졸업생 전체 대비 취업한 학생 수로 해서 취업률을 산출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서부터는 국가 공인 통계로 바뀌면서 모수에서 대학 진학이라든지 군입대자를 빼고선 취업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준 시점도 그 4월 1일자 고용보험을 가입한지 여부를 가지고 그 취업률 통계를 내다 보니까 현재 그 2021년도 통계만 제가 가지고 있고요. 2022년도는 작년도 그 취업률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그 통계가 발표가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2021년도 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1년도에 그 마이소고 취업률은 9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50%, 특성학과가 있는 일반고는 38%. 그래서 일반고에 있는 특성학과들이 조금 취업률이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업률은 그 직업계고 전체는 한 55% 정도 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도 사실은 좀 높습니다. 45% 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성과 지표가 취업률이 크게 높지 않은 상황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도입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오히려 본인의 수입에 더 좋은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르바이트생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취업으로 잡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좀 취업률이 낮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장 실습 지원금이나 그 고졸 취업 연계 장려금을 통해서 학생들이 현장 실습에 이어서 이제 취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현장 실습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수당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소 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면 그 500만 원의 연계 장려금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체에서도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야 많이 채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맞춤형 인력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산학일체 도제학교라 해서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그 기업에서 필요한 OJT 교육을 학교에서 시켜주는 이런 형태의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성하고 인력 양성 사업도 이것도 중소기업하고 매칭해서 그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회사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취업률이 높일 수 있고요. 저희 그 제도적으로도 그 직업계고등학교에는 취업지원센터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취업 전담교사도 채용을 해가지고 그 업체 발굴을 한다든지 취업지원, 현장실습 지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저희 도교육청에도 취업지원센터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업체 발굴을 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직업계 고등학교 하면 여전히 현장 실습을 나갔을 때 과연 그 실습하는 곳이 안전한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습 운영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점들, 교장 선생님들 어떻게 좀 보완이 됐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소방 교육과정이랑 연계된 취업처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취업도 요청을 했고 취업을 그때 요청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와서 근무할 환경을 일일이 다 살펴봤어요. 예. 살펴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처럼 산업 현장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 상황이라는 것은 늘 동적이고 우발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순간의 방심이나 실수가 그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정도의 현장이라 그러면 근무하는데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당국에서도 굉장히 안전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현장 실습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괜찮은 기업인데 그 절차를 따라가기가 불편하니까 현장 실습을 안 받는 기업들이 발생을 해요. 특히 이제 큰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보안상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삼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법령이나 인식 개선이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교육당국에다 요청하고 좀 드리고 싶어요. 즉 뭐냐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발생한 경영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물리고 만약에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국가나 어떤 그 관련되는 부에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래서 선순환적으로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의 차이 문화의 개선이 이참에 좀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안전과 관련된 산업 현장에 뭐 상당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교육 당국에 약간 또 아쉬운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학과님, 이 안전 문제, 현장 실습 현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장 실습이 그 처음에 옛날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부터도 계속 이어져 왔던 건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장 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식을 해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게 그 인식의 전환이 된 기점이 언제냐면 2017년도에 제주도에서 현장 실습 학생이 생수 공장에 나갔다가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때서부터 현장 실습 제도가 굉장히 그 안전이 강화되는 분야로 추진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장 실습을 나가는 업체가 선도 기업으로 지정을 받거나 참여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선도 기업, 참여 기업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그 지정을 해주는데 지정 받기 전에 학교 전담 노무사
교사가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이게 안전하게 실습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뭐 유해업종이나 이런 데는 더더욱 그 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산업안전협회 이런 데서 담당자가 나가서 위험 요소들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교육청에도 기업 현장 실사 전담관을 지금 2분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도 기업을 지정하기 전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간에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사전 점검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도 안전 의식이 좀 강화돼야 돼서 나가기 전에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이런 것들을 12시간 이상 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현장 실습 나가기 바로 직전에 또 몇 시간의 안전 연수를 시키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현장 실습이 지금 기존에는 노동자로 그 기업에서 인식을 했지만 지금은 학습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현장 실습생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때 반드시 기업 현장 교사가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그 현장 직무 교육을 이렇게 1대1로 교육을 시켜주고 또 하루에 7시간 이상을 못하게 하고 이틀 이상의 휴식도 보장이 돼야 되고 현장 실습 나가 있는 기간에 의무적으로 추수 지도를 2개월에 한 번씩은 나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실습에 이어서 이 학생들이 채용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취업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현장 실습생의 안전사고가 한번 발생을 하면 취업률이 뚝 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회사에서 이런 그 안전을 강화하면서 또 회사에서 현장 실습생을 받는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취업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안전을 강화하다 보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안전을 담보하는 상황에서 현장 실습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여전히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편견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준호 기자,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제가 판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전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2021년에 그 조사한 결과인데요. 그 만점이 5점인데 5점에 가까울수록 이 부정적인 평가에 동의한다는 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대기업 취업 기회가 낮고 대학 진학에 불리하다 뭐 이런 것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한다는 좀 의견이 나온 건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모두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그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수시라든지 정시로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명문대를 포함해서 그 많은 대학들을 그 진학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도 방금 저희 뭐 소방 마이스토라든지 또 한국항공고 뭐 이런 사례들 좋은 이제 앞으로 그려갈 미래에서 볼 수 있듯 굉장히 좋은 대기업에도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히려 대기업에 좀 가기 힘들다 이런 거는 좀 일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장학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특성화고나 그 마이스토고를 가게 되면은 장점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자마자 뭐 대기업에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대기업에 갈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좀 좋은 공기업에 갈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취업이 많이 어렵잖아요. 이런 특성화고나 마이스토고에 가면은 그럼 일반계를 가서 대학에 진학한 분들보다 오히려 그 한 5년 뭐 길게는 뭐 8년 뭐 이런 시간을 벌어서 그 경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꼭 나쁘다고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임금 격차에 대한 우려, 고졸 채용에 대한 어떤 기업들의 편견, 이런 인식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작가님,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 평생학습 사회 해가지고 사실 고졸 취업자가 그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을 배우고 나서 그 분야의 평생 직장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몇 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추가로 후학습으로 많이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다가 대학을 갔다가 취업을 하는 학생하고 취업을 했다가 대학을 간 학생하고 최종적으로 5년, 10년 후에 보면 직업계고를 선택을 했다가 대학을 가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서 성공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후학습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서울에 인서울을 하는 그 후학습으로 다 3년 후에 후학습으로 서울권의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후학습 제도가
사실은 학생들이 선택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유리하게 본인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식 개선, 저희가 그 인식 개선에 대해서 임금 격차나 인식 개선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후학습으로 다 성공한 사례들을. 이런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특성화고를 오는 학생들이 많아질 거고 특성화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경쟁력이 높아지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에 그 교육 과정이 좀 충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실력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배출이 되고 그래서 또 좋은데 취업을 하게 되고 또 대학도 진학을 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가 알려지게 되면 직업계고의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거든요. 늘 그 일반계고 떨어지는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직업계고가 아니라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또 공부 잘하는 직업계고를 만들자. 이게 사실은 뭐 잘하는 애 못하는 학생들한테 골고루 교육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 특성화고에 학생들이 올 때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오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오면 3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후진학으로 좀 더 높은 그 본인의 성취를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고 나는 이런 쪽으로 경로를 그 선택을 해서 갈 거야. 이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 이게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될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역량을 가진 학생들은 기업에서 충분히 또 대우를 해줌으로써 임금 격차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직업계고 인식 개선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직업계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저기 현재 그 대학 진학에서 그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에 보면 특별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화고졸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형들이 있는데 사실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면 사실은 특성화고, 직업계고의 목적 자체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학 진학률이 높아질수록 취업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서 특성화고 특별전형 정원은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신 뭐를 늘려가고 있냐면 아까 후학습으로 얘기했던 정확히 얘기해서 그 전형이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입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중소, 중견 기업에서 3년에 재직을 하면 응시 자격을 주는데 이런 그 재직자 특별전형을 점점 늘려가는데 대학에서 늘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재직자 특별전형은 정원외입니다. 그 특성화고졸 그 특별전형은 정원 내지만 그 재직자 특별전형은 대학에서 정원 내로 추가로 더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인데 제가 2023년도 거 그 전형 요강 전체를 보니까 요 재직자 특별전형이 그 한 6천 명 정도 올해 선발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뭐 그 유명한 대학들이 대부분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가면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대학을 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홍보가 되면 대학 진학에 불리하다 이런 편견은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에 그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하고 이 후학습, 재직자 전형이라고 하셨는데요. 상당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력 인구가 급감하고 산업체에서 인력 요구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업계고등학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업계고 학과 개편 및 재구조화를 통해서 그 학생들도 선호하고 산업체에서 필요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사회 및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직업계고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직업계고를 선택한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직업계고를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미래 사회는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이나 미주가 전문 기술인 중심의 대우받는 사회가 됐듯이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좀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리라고 기대됩니다. 예. 지금 뭐 고등학교 진학과 어떤 학교를 선택하냐 이거 가지고 학부모님하고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신의 진로하고 미래를 좀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항공고등학교 선택은 여러분 꿈의 가치가 높아졌으면 곧 실감하게 될 겁니다. 한국항공고등학교는 여러분이 선택한 책임을 다해서 여러분 꿈의 실현과 비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호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학령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춰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구조 조정의 바람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직업계 고 졸업생들에게 좋은 취업처를 발굴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일일 텐데요. 특히 우리 지역에 그런 일자리가 많아져서 학생들도 기업들도 모두 만족하는 강원도가 되도록 또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무겁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사반장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50년대 개교해가지고 그때는 광산이 있는 바람에 공업고등학교가 된 것이죠. 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그때 중화학공업 육성이라는 명목하에 전국에 4개만 기계공고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특별하게 이제 태백의 태백기계공고, 태백공업고등학교에서 기계공고로 바뀌면서 전국에 아주 유명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을 해왔었죠. 저도 처음 중학교에서 올 때 공업고등학교라고 하면 좀 안 좋은 시선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학교 이름 자체에서 공업고등학교라고 빠진 거면 더 좋은 시선이 더 꽂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발전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학교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응원을 해주는 것만큼 후배들이 열심히 또 바뀐 학교를 더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믿고 있지만은 더욱더 절대적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 후배들 잘 가르쳐 주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 분야를 땄고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 소방안전관리자 1급, 한국사 2급, 전기기능사 하나 딱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 자격증을 따서 그 다음에 그 자격증을 딴 후로부터 경력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을 안 나온다고 해서 차별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취업 후에 대학을 갈 수 있는 선취업 후 진학 제도도 있고 또 소방에서는 자격증이 일단 최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전문대학교 재학생들이나 일반 대학교 재학생분들보다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졸업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배들도 그런 대학에 대한 차별이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거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항공고는 작년부터 선생님들에게 엄청난 연수를 받게끔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연수 받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본인의 그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 있기 위해서는 강요받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사실상 연수를 받는 걸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연수를 받아야지만 저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연장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학교에 우린 사립이 아니라서 오래 있을 수는 없어요. 다들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결국은 정말 열심히 그 연수 능력을 길러서 아이들에게 그걸 전수해주고 가셔야 되는데 가시고 나시면 오시는 선생님은 또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니까 우리는 학교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트렌드 있는 학교 상품을 만들어내는 곳은 아니잖아요. 유행에만 쫓아간다면 학교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인기 중심의 학과로 뭔가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학교가 하는 게 아닌가. 애들이 좀 학교에서는 그러면 배워야 될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다르게 할 것도 같아요. 좀 자꾸 쉬운 걸 요구할 수도 있고. 네, 걱정스럽죠.